안녕하세요. 데모산 개발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랜딩 페이지와 페이크 도어 테스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 어떤 AI 도구들을 사용하게 될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습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구상했던 아이디어를 실제 랜딩 페이지로 만들어가는 첫 단계를 밟아볼 거예요. 자,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웹 서비스를 한번 떠올려 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설명을 따라 같이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강의 자료를 봐주세요. 첫 번째 섹션인 기획서 작성 with GPT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챗 GPT에게 입력할 프롬프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챗 GPT에게 베테랑 기획자 역할을 부여하고 우리가 제공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랜딩 페이지 기획서의 핵심 요소들, 서비스 이름, 핵심 기능, 타겟 가치, 가격, 디자인 컨셉 등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프롬프트를 복사해주세요. 프롬프트를 복사하셨다면 이제 챗 GPT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입력창에 방금 복사한 프롬프트를 붙여 넣어주세요. 프롬프트 맨 아래 중괄호로 묶여있는 부분을 지워주세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미리 생각해둔 서비스 아이디어를 세네 줄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디어 입력까지 마치셨으면 이제 챗 GPT에게 이 프롬프트를 전송하세요. 잠시 기다리면 보시는 것처럼 챗 GPT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랜딩 페이지용 기획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을 한번 살펴보면 서비스 이름 제안부터 핵심 기능, 타겟 사용자, 가격 정책, 디자인 컨셉 아이디어까지 우리가 요청한 항목에 맞춰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었죠? 전문 기획자가 작성한 것처럼요. 이제 화면 설계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기획서가 무엇을 만들지에 대한 정의였다면 화면 설계서는 어떻게 보여줄지, 즉 실제 사용자가 보게 될 화면의 구조와 흐름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일반 GPT 대신 특정 목적에 맞게 좀 더 특화된 AI인 GPTs를 사용할 겁니다. 강의 자료에도 설명이 나와 있듯이 GPTs는 GPT를 특정 용도에 맞게 맞춤화시킨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강의를 위해 준비된 상세 페이지 기획자 J2030이라는 GPTs를 사용할 거예요. 이 GPTs는 랜딩 페이지나 상세 페이지의 화면 설계서를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강의 자료를 보시면 화면 설계서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프롬프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에는 우리가 만들 랜딩 페이지가 페이크 도어 테스트용이라는 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름과 이메일을 받아 노션 API로 웨이팅 리스트를 등록하는 흐름, 그리고 전체 페이지는 스크롤 형태이며 데모는 실제 동작하지 않는다는 등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새로운 프롬프트를 복사해 주세요. 아까처럼 복사 버튼을 이용하거나 전체를 선택해서 복사하면 됩니다. 복사한 프롬프트를 GPTs 입력창에 붙여 넣으세요. 프롬프트 맨 아래쪽에 보시면 기획서가 중괄호에 감싸져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을 지워주시고 바로 이전에 우리가 GPT를 통해 생성했던 기획서 내용 전체를 그 자리에 붙여 넣어 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방금 만든 기획서 내용을 프롬프트 안에 넣어 주셨다면 이제 이 프롬프트를 GPTs에게 전송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우리가 입력한 기획서와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상세한 화면 설계서를 만들어 줄 겁니다. 결과가 나왔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구조가 원페이지 스크롤형이라는 점부터 시작해서 각 섹션의 히어로 영역, 사용 시나리오 소개, 요약 데모, 요금제, 하단 CTA 등 어떤 내용을 담을지, 텍스트, 버튼, 이미지 등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화면 설계서를 가지고 다음 단계인 실제 웹사이트 초안 제작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GPTs의 도움을 받아 랜딩 페이지의 구체적인 화면 설계서까지 완성했습니다. 기획서로 무엇을 만들지 정했고 화면 설계서로 어떻게 보여줄지 설계도를 그렸으니 이제 실제로 눈에 보이는 웹사이트 초안을 만들 차례입니다. 이 작업은 V0라는 AI 웹빌더를 사용해서 진행할 건데요. V0에게 단순히 화면 설계서 내용만 텍스트로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참고할 디자인 레퍼런스를 같이 넣어주는 것인데요. 단순히 예쁘게 만들어줘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줘 하고 이미지로 직접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효과적이겠죠? V0의 디자인을 함께 넣으면 그 디자인의 톤 앤 매너, 색감, 레이아웃 등을 분석하고 반영해서 웹사이트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실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만들 서비스와 잘 어울릴 것 같은 혹은 그냥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가진 웹사이트를 찾아서 스크린샷을 찍어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고할 디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드리블, 비엔스, GD웹, 핀터레스트 등 디자인 레퍼런스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전 세계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웹사이트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모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사이트들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서비스 컨셉과 잘 어울리거나 내 서비스도 이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싶은 디자인 스타일을 찾아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디자인이 깔끔하고 제가 만들려는 서비스의 느낌과 잘 맞는 것 같아서 이걸로 저장해 두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랜딩 페이지 제작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재료, 화면 설계서와 디자인 레퍼런스 스크린샷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기획서를 만들고 그 기획서를 바탕으로 상세한 화면 설계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의 디자인 방향을 잡아줄 레퍼런스 이미지도 준비했죠. 이제 드디어 이 재료들을 가지고 실제 웹사이트의 모습을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V0라는 도구를 사용할 겁니다. 강의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V0는 AI 기반의 웹 빌더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챗GPT에게 대화하듯 텍스트나 이미지를 입력하면 V0가 직접 웹사이트 화면을 코드로 그려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V0에 우리가 앞서 만든 화면 설계서와 준비한 디자인 레퍼런스 이미지를 넣기만 하면 기획, 설계, 디자인 의도가 모두 반영된 웹사이트의 초안을 순식간에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V0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가 이전에 GPT스로 만들었던 화면 설계서 내용을 V0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GPTs 창으로 돌아가서 화면 설계서 내용 전체를 복사해 주세요. 복사한 내용을 V0 입력창에 붙여 넣습니다. 이때 GPTs가 생성한 답변 앞뒤에 붙어 있는 부연 설명이나 마무리말 등 실제 화면 설계 내용과 관련 없는 부분은 깔끔하게 지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 설계서의 본문 내용만 남겨주세요. 그 다음 우리가 미리 준비해둔 디자인 레퍼런스 스크린샷도 함께 첨부해줍니다. 입력창 아래쪽에 클립 모양 버튼을 클릭하고 업로드 프롬 컴퓨터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참고할 이미지가 없더라도 V0는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잘 만들어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지가 있으면 디자인 완성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자, 화면 설계서 텍스트와 디자인 레퍼런스 이미지가 준비되었으면 이제 V0에게 웹사이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제 1, 2분 정도만 기다리시면 AI가 우리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웹사이트 초안을 만들어서 보여줄 겁니다. 잠시 기다려보죠.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레퍼런스로 넣었던 이미지의 스타일도 제법 잘 참고해서 디자인해준 모습을 볼 수 있네요. 화면 설계서에 명시했던 히어로 영역, 핵심 기능 소개, 요금제, 그리고 웨이팅 리스트 등록을 위한 CTA 버튼까지 섹션 구성도 잘 반영된 것 같습니다. V제로는 단순히 이렇게 초안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계속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여기 왼쪽 하단에 있는 프롬프트 창에 전체적으로 좀 더 밝은 느낌으로 만들어줘 와 같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수정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커서 모양 버튼을 누르면 웹사이트의 특정 요소를 직접 클릭해서 이 버튼 크기를 키워줘 또는 이 텍스트 폰트를 바꿔줘 와 같이 구체적인 부분을 지정해서 수정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요금제 섹션의 버튼들 레이아웃이 약간 어긋나 보이네요. 이 부분을 맞춰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AI에게 수정 요청을 할 때는 요구사항을 최대한 자세하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시작하기 버튼이 옆에 프로 플랜, 비즈니스 플랜과 레이아웃이 맞지 않아 레이아웃을 맞춰줘 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버튼들의 레이아웃이 깔끔하게 정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수정해 볼까요? 화면 설계서에 웨이팅 리스트 등록 폼이 있었는데 지금은 페이지 하단에 바로 입력창이 보이네요. 이걸 페이지 상단이나 하단에 있는 베타 신청하기 같은 버튼을 눌렀을 때 모달 팝업 형태로 뜨도록 변경해 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웨이팅 리스트 섹션을 버튼을 눌렀을 때 모달 팝업으로 나오게끔 수정해 줘 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버튼을 누르니 팝업 창으로 입력 폼이 잘 뜨네요. 이번에는 웹사이트 전체에 스크롤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해 볼까요? 스크롤을 내릴 때 각 섹션이 부드럽게 나타나는 효과를 넣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왼쪽 하단 입력창에 지금 페이지는 너무 심심해 스크롤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인터랙티브하게 만들어줘 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끔 수정 요청을 하다가 V0가 에러를 발생시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보통 에러 메시지 옆에 Fix with V0 같은 버튼이 나타나는데 이걸 누르면 V0가 스스로 에러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네, 이제 에러가 해결이 되었고 스크롤 할 때마다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었네요. 훨씬 동적인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몇 번의 수정 요청을 통해 꽤 만족스러운 웹사이트 초안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웹사이트가 모바일 화면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반응형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겠죠. 여기 상단에 있는 오픈 인 뉴 탭 버튼을 눌러서 방금 만든 웹사이트를 실제 브라우저 창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새 탭에서 웹사이트가 열리면 페이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검사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개발자 도구창이 열리면 보통 상단이나 우측 상단에 기기 툴바 토글 아이콘, 즉 모바일 모양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단축키는 윈도우에서 컨트롤 쉬프트 M, 맥에서는 커맨드 쉬프트 M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웹사이트가 다양한 모바일 기기 화면 크기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뷰에서 스크롤을 해보면서 텍스트가 너무 작거나 크지 않은지, 버튼들이 눌리기 편한 크기인지, 이미지나 레이아웃이 깨지는 부분은 없는지, 전체적인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지금 보니 V0가 반응형 디자인도 꽤 훌륭하게 처리해 준 것 같습니다. 자, 데스크탑과 모바일 뷰 모두 만족스럽게 나왔다면 이제 V0에서 만들어진 이 웹사이트의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차례입니다. 다시 V0 편집 화면으로 돌아와서 우측 상단에 있는 다운로드 코드 버튼을 클릭하고 다운로드 집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V0가 생성한 웹사이트의 모든 코드가 하나의 압축 파일로 다운로드 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해당 압축 파일의 압축을 풀어주세요. 여기까지 하셨다면 여러분은 AI의 도움을 받아 실제로 동작하는 웹사이트를 만드신 겁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 초안입니다. 실제 사용자들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도 없고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더 추가하거나 디자인을 세밀하게 다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V0로 만든 코드 파일을 가지고 커서라는 AI 코드 에디터로 넘어가서 웹사이트에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붙이고 웹사이트를 좀 더 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